자,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져 주실 우아한 노후 두 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비가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라. 우리 집 가정에 돈비가 내릴 수 있도록 돈비 매니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성규입니다. 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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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녕하세요. 돈마니 매니저. 오늘도 좋은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하실 건가요, 우리 시조수분들? 네, 오늘 주제는요. 네. 의료비 준비부터 이 연금까지 부부의 행복한 노후 설계를 준비해봤습니다. 의료비 준비부터 연금까지. 야, 진짜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데. 근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진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의 보험뿐만 아니라 부부의 연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도 되고 또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돈키호테 게시판에 사연을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상담한 내용을 오늘은 좀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료로 매달 12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었고, 근데 반대로 연금은 남편 연금,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해가지고 19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후에 보험료는 대폭 줄여드리고 반대로 연금은 100만 원 이상 더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린 사연이고 또 솔루션까지 다 제시한 사연이기 때문에 우리 돈키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사연 한번 만나보면 좋겠죠. 내 역할을 끝냈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3 주부입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저는 아이들 교육과 내 집 마련에만 올인하고 살아왔는데요. 얼마 전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나갔는데 연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연금이라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몇몇 친구들은 국민연금에서 16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 개인연금을 일찍 준비한 친구는 1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껏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순간 내 노후가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이제 너희들도 직장 생활하니까 너희들 보험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보험료가 부담돼서 못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남편과 제대로 된 여행도 한 번도 못 가고 취미생활도 못해서 남편 퇴직 후에는 못 해봤던 거 다 해보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님들 저희 부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 플랜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애들만 보고 사시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애들한테 다 걸고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어머님도 애들만 바라보고 살아오셨는데 애들한테 야, 니들 보험료 니들이 내면 안 되니? 했더니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니까 우린 못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노후 준비도 못했는데 애들은 다 부담 우리한테 주고 얼마나 막막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네, 맞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사연자님을 만나 뵙고 가슴이 좀 찡했어요. 근데 모든 부모가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서 우아한 노후 할 때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식을 버려라. 잠깐만요. 잠깐만. 네, 조금만 제가, 순화시켜줘요. 예, 네. 자식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고 그렇죠. 본인들이 먼저 살아야 자식들을 맞아. 케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그때 연금에 대한 원칙들을 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연자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설명했고 또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예, 훈계 아닌 훈계도 좀 하고 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맞아. 가슴이 좀 되게 먹먹하죠. 맞아요. 예, 이게 다 현실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결혼을 안 해서 애가 없습니다만 저라도 만약에 내 애가 이랬다 그럼 진짜 서운하고 가슴도 답답하고 뭔가 야 진짜 내가 니들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가장 급선무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녀들하고의 뭔가 소통이 부모님하고 이루어져야지 이게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또 같이 상담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녀들이 또 같이 상담을 받겠다고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같이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네. 상담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자녀들 또한 부모님께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자기네들이 보험료를 조금 좀 적정한 보험료라고 하면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많았구나.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가져가고는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모님한테 미안함과 죄송함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 얘기 듣고 조금 좀 먹먹하셨나 보더라고요. 가슴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찡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연금 준비뿐만 아니라 잘못했다가는 부모와 자녀 간에 서운한 일도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저희가 급선무를 잡고 상담을 좀 도와드렸었습니다. 두 분이 교통 정리를 잘 해주셨어야 됐네요. 요 사연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죠. 예, 첫 번째는 과도한 보험료였었어요. 왜냐하면 월 소득이 지금 약 440만 원 정도인데 보험료로 12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120만 원 정도면 성인이 약 한 10명 정도가 가입해야 될 보험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도한 보험료였었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의 보험료가 과도했었습니다. 예, 두 자녀가 각각 26만 원, 24만 원을 내고 있었거든요. 맞네. 26만 원이면 제가 4인 가족의 가장인데 제가 지금 그 정도 내고 있으니까 혼자서 그 정도면 굉장히 지금 사회초년생이 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월급이 약 한 200 정도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26만 원이면 10%가 넘어가거든요. 그치. 아마 저라도 그러면 부담이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목적에 맞지 않는 연금 상품 가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분을 위해서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한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보장성 보험, 우리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경우 너무 많아. 종신보험은 뭐 저희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자체가 평균적으로 뭐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30%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를 제외하고 연금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기에는 원금 도달 시기가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는 있었죠. 자녀들한테 계속 너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미안하네요. 저였어도 월급이 200만 원 정도인데 보험료로 26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하면 엄마 이건 좀 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남편분은 퇴직 후에 아내한테 연금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한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종신보험이었다. 이게 또 두 분한테도 너무나 씁쓸한 일이 돼버렸어요. 노후가 답답해졌습니다. 아내분한테도 참 미안하셨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아내한테 굉장히 좀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요. 네. 이게 사실은 사연자뿐만 아니라 이 많은 가정에서 사실 저축보다도 이 높은 보장성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연금 준비하는 연금 상품이 아니라 이걸 뭐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어떤 목적에 맞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그쵸. 결국엔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또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결국에는 돈이 또 안 되고 이렇게 삼중고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가정들에 대한 상담 추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누굽니까 방송계 또 시조세라면 그렇죠. 좋은 솔루션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대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에서 한 60만 원까지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연금은 무려 한 월에 한 1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할 수 있게 좀 만들었으니까 오늘의 그 솔루션을 좀 잘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시조세시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가능했나 하나씩 좀 짚어주실까요? 먼저 남편분이 이 53세인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보니까 월 140만 원 정도 예상 수령액이 되고요. 네. 적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쵸,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니까. 연금 수령액만 보면 거기에 퇴직연금 50만 원이 있습니다. 이제 합치면 약 190만 원 정도의 연금 수령액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의 퇴직금들은 이게
10년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종신 지급이 아니에요. 퇴직. 그래서 퇴직연금이 나오는 건 결국에는 10년이 지나면은 국민연금 140만 원만 남게 돼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단에 한 50만 원 정도가 매월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때 된 의료비 상승이 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그때는 퇴직연금은 사라지고 국민연금만 남는 이런 현실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 나는 이제 퇴직금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이 금액이 종신 수령하기까지는 사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연금 준비를 좀 튼튼히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볼수 있을 것 퇴직금까지 합쳐서 생각할 게 아니다.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그 사연자분 부부가 어떻게 함께 연금으로 평생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더 수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지 그렇게 되면 아마 총 수령하는 연금 연액만 아마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를 더 수령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플랜 지금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좀 닦고요. 잠깐만요. 예. 네. 일단은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리 가정에서는 지출 항목 중에 컸던 게 바로 보장성 보험료였었습니다. 맞아요. 예, 뭐 월 소득이 440인데 보험료를 12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은 많은 가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축하는 금액보다 보험료로 나가는 금액들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달 힘들게 살아가시고 정말 필요한 연금 준비도 많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많이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만 잘 조정하더라도 매달 충분한 저축 여력을 높일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반대로 보험료가 낮아지면 보장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보장의 구성은 더 기존보다 든든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연자분의 가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장성 보험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 남는 여유 자금으로만 추가 저축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만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랜을 만들어 드렸고요. 혹시라도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동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혼자서 고민하면은 이게 해결책을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오늘 사연자분하고의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꼭 필요한 보험만 가지고 있어. 나는 필요한 것만 가입했어. 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다 좋아요. 듣고 나면 이건 나한테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내가 가입한 보험들을 쭉 모아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입했나 싶은 보험들이 군데군데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모아보시면 아, 내가 이만큼의 금액을 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새롭게 발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는 중복 보장이 안 되는데도 가입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폭이 좁았던, 그러니까 보장의 폭이 좁았던, 지금은 보장을 넓게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보장을 요만큼밖에 안 해줬던, 그러니까 안 좋았던 그런 보장들도 가지고 계신 게 많습니다. 지금은 저렴한데 그때는 비쌌던 거, 이런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보험들이 나한테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보험인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나의 노후 대비 정말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여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여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찾아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전문가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정확한 점검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이분들 보험 가입 상황이 어땠나가 좀 궁금해요. 120만 원이나 내고 계셨고 또 사회초년생인데 비쌌어요. 일단 가족이 가입한 보험은 총 10건이었고요. 이 보장성은 총 10건이었고 납입보험료가 한 120만 원 정도 됐었고요. 네. 이 120만 원의 기준을 보면 한 성인 8명 정도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비갱신형일 경우 그 납입 그 보험료를 보니까 2억 6,4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안에 갱신 보험료가 포함이 되잖아요. 네. 이 갱신 시는 해보니까 최소 5억에서 6억 정도. 예. 그러니까 이분은 보장성 보험만? 네, 보장성 보험만. 그래서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문제는 아까 우리 주디님이 좀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 보장 금액이 크다고 해서 꼭 보장 내용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 특히 문제가 됐던 건 50만 원짜리 보험이 하나 있었는데 종신보험. 이거를 이제 이 남편분은 연금으로 무조건 생각을 하고 가입했던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종신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종신보험은 무조건 필요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상품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목적에 맞지 않으면 과감한 선택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과감한 선택을 할 때 가장 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혹은 손해를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전문가는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게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사업비 때문에 문제잖아요. 사업비 얼마나 차이가 나요?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우리 그 주디가 지금 질문한 것처럼 종신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사업비 차이가 얼마가 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는 꼭 좀 챙겨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천천히 한번 두 가지의 사업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왜 종신보험보다는 연금보험으로 연금을 저희가 추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자분 남편분의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50만 원이었고 납입 기간이 20년 납이었었어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종신보험은 평균적으로 30%의 사업비를 차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월 15만 원을 20년간 차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평균 10% 내외거든요. 사업비가. 네. 그렇게 되면은 5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러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사업비 차이가 월에 1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종신보험은 20년간 총 내야 되는 사업비가 약 3,600만 원.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1,200만 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두 상품의 총 사업비 차이는 약 2,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소형 차 한 대 값 정도가 되거든요. 만약에 쭈디님이 이런 설명을 들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연금을 선택하죠. 그런데 뭘 물어요? 예. 뭘 물어요? 연금으로 선택을 하죠. 확 물 뻔했네요. 아니 근데 뭐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는 오해를 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잘못 생각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오해를 해서 잘못 가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 상품을 가져가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낸 돈에 대한 아까움이 클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지금 질문 주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30대 부부도 미리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꿀팁 혹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 네, 해답은 일반 첫 번째 강제저축해라. 강제저축. 두 번째 본인 월급의 최소 1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세후 수령액이 200이다라고 하면 2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0%. 그러면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미리 가입을 하면 이 기회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20대에서 가입하는 것과 30대에서 가입하는 것과 50대에서 가입하고 뭐 이렇게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대는 40대보다 2분의 1 적게 가입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30대라면 지금도 늦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강제로 해라 10%. 내 월급의 10%는 무조건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고 집어넣으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험하죠. 세네요. 집어넣으라. 뭘 집어넣어요? 저축의 방식은요? 저축의 방식은 본인의 어떤 소득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세액공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변액연금. 네, 대신에 공시율로 상품으로 된 상품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 네, 변액연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펀드로 운영되는 상품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세제 적격 같은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연금저축 보험은 또 피하시는 게 좋고 연금저축 펀드 또는 변액연금, 네, 공시율,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이자를 주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보험사들도 예, 이런 상품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 놓쳤네요. 다 얘기할 줄 알았더니 역시 기회를 주는군요 저한테. 추가 납입을 적극 활용하셔라. 그래야지만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가 추가 납입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납입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라는 마지막 꿀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얻어먹는 것 같아요. 두 분 끝나고 싸우면서 가시는 건 아니죠? 네, 케미가 참 좋은 우리 시조새 전문가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후에 대한 대비, 각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각자의 수입이 어떠하냐 개인별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노후 대비 방법, 저축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더 이득인지 어떻게 해야지 더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인 방법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개인적인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부에서 살펴봤던 사연자분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50대 주부셨고요. 그동안에 연금 하나도 가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는 안 돼 있어서 이 퇴직 후에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도록 부부 연금 플랜을 짜달라라고 했는데 부부의 보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어떤 분의 보험 먼저 살펴볼까요? 뭐 저희가 시간상 가족 모두의 보험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네. 제일 중요한 남편분과 아내분 부부 보험에 대해서만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도 비슷하게 가입을 현재 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의 경우에는 각각 보험 건수가 3건씩 가입이 되어 있었고 보장 내역을 봤더니 CI 보험으로 이제 가입되어 있었던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뭐 우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사망을 뺀 3대 진단비를 우리가 보장받긴 굉장히 좀 어려운 보험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험은 이제 건강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건강보험은 아주 옛날에 가입했고 보장도 괜찮았고 납입이 또 완료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이제 유지하는 걸로 추천을 드렸고요. 마지막 가장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었었어요. 이 보험의 경우에는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연금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친구분 추천으로 가입을 하게 된 보험이었는데 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어려운 상황이셨기 때문에 이 보험에 대한 조정이 조금 시급한 상황이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사망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 사망보험금 때문에 이제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그쵸.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추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비가 들어가 있었던 종합보험이 좀 있으셨는데 실손의료비는 잘 가입을 하셨는데 갱신율이 좀 높은 2세대 실손으로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4세대로 전환을 하는 것을 추천드렸는데 이 보험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 또 특약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특약들 납입 방법이 갱신형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100세까지 내야 되는 그 보험료가 또 그때까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연금을 아무리 잘 들더라도 보험료 때문에 이제 연금을 까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러네요. 이 보험은 4세대로 전환한 다음에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납입이 완료된 보험 있잖아요. 요거는 최대한 유지하는 조건. 두 번째 실손보험은 임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세대로 좀 바꿨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는 점. 그죠. 그래서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좀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손해보험사의 이 종합보험 형태로 해서 20년나 90세 만기로 해서 100세까지는 저는 사실은 지금 50대이기 때문에 물론 100세까지 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90세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20년나 9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좀 줄였고요. 그래서 남편분의 보험료는 기존의 44만 원에서 조정 후에는 한 19만 원 정도로 조정을 했고요. 절감된 보험료가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그래도 가입한 지 10년이 조금 넘어서 이 해야지 환급금을 조금 조회해 보니까요. 한 2,800만 원 정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800만 원이 이제 여유 자금으로 네. 생겨난 거네요. 요게 네. 이제 손해액은 조금 발생을 했지만 그 손해를 메꿀 방법을 이제 또 찾아주셨을 거고요. 자, 그럼 아내분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아내분의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조정 전에는 21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조정 후에는 15만 원대로 이제 낮아져서 네. 월 보험료가 6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보장 구성이 훨씬 더 사망보험금 빼고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아내분의 경우에도 이제 종신보험이 한 건 있었는데 그것도 가입한 지가 조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800만 원 정도의 해지환급금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부부 합산 월 보험료가 조정 전에는 65만 원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정 후에는 34만 원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기존보다 약 31만 원 정도가 이야.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기존 둘이 55만 원 정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정 후에는 25만 원으로 이게 둘이 합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둘이 합쳐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한 명이 내던 보험료였죠. 그쵸. 그렇게 되다 보니까 3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가져갈 수 있겠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보험이 기존에 120만 원 정도였었잖아요. 이게 조정 후에는 59만 원, 약 60만 원대로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기존 보험료보다 6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우리가 또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도 이제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12, 3만 원은 낼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또 감사하게도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보험료는 34만 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게 자녀들이 보험을 가져가다 보니까 86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뒀고 해지환급금으로는 가족 모두 합산해 보니까 4,800만 원 정도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저희가 매월 100에서 120만 원 정도를 100세까지 연금으로 더 수령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계기가 된 거죠. 자녀들 보험료도 30만 원이나 절감이 됐어요.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보험을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저축 여력이 86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유, 니들이 돈을 내나 내가 돈을 내나 돈이 나가는 게 똑같지 뭘이라고 할 수 있으나 노후 대비에 대한 부분을 자녀들이 해주진 않습니다. 노후 대비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보험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 이제 노후에 대한 대비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 저축 여력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86만 원이 생겼어요. 보장의 구성은 더욱 좋아졌고요. 정리 후에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해서 뭔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계획들을 세우실 수가 있어졌잖아요. 마음에도 여유가 좀 생기셨겠죠. 자, 이렇게 조정된 보험료로 연금 플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제 기대감이 막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 부부의 가장 중요한 게 또 평생 연금 만들기였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100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더 받기 플랜을 좀 세워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내분의 국민연금 가입이었었어요. 많은 가정에서 아내분의 그 주부님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맞죠. 의외로. 그래서 이 가정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먼저 가입을 해드렸고 지금 현재 53세니까 앞으로 65세까지 월에 약 10만 원씩 13년 정도 납부를 하시게 되면 65세부터 월에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점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일부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상승한다라는 부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액 10만 원은 저희가 보험료 조정해드렸던 86만 원 있었죠. 이 중에 1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가정의 부담이 생기는 일이 없었죠. 이렇게 1차적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아내분이 나는 연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남편만 바라보고 계셨는데 이제 아내분의 국민연금 가입이 됐습니다. 나도 뭔가 든든한 주머니가 생겼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연금을 좀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해지환급금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지환급금이 발생됐던 상품들을 우리가 일시납으로 변액연금을 좀 집어넣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여유자금 한 200만 원 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산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일시납 변액연금 상품에 좀 집어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로가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국민연금 가입한 10만 원 빼고 76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월에 70만 원씩을 이 10년 동안 추가 납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추가 납입을 65세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추가 납입하면 63세에 납입이 다 되고 65세부터 이제 연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65세 시점에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한 1억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65세 시점에 돼서 해지환급금으로 이제 연금을 전환해야 되잖아요. 전환해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로 금액이 좀 산정이 됐고요. 그러면 월 70만 원씩 매월 받아갈 수가 있어요. 아까 국민연금에서도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그것만 합산해도 대략 약 100만 원 이상을 그러네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100세 보증형으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총 수령 금액이 2억 9,4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금이 1억 3,400만 원 냈으니까 추가금으로 받는 게 한 약 1억 6천 정도 더 수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수치라고 보면 되고요. 일시납 변액연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비 때문인데요. 이 사업비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금융상품 중에 가장 저렴한 게 일시납 변액연금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 좀 경감시키고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건 반대말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플랜을 좀 세웠던 것 같아요.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는 거랑 100세 보증형으로 받는 거랑 100세 보증형이 더 유리하네요.
일단은 종신형인데 이게 종신형은 뭐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쵸. 수령을 네, 하는 네. 전제 조건인데 우리가 연금을 받다가 만약에 10년 받다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65세부터 신청했는데 그럼 우리는 너무 아깝잖아요. 네. 10년만 받았으니까. 이 보증은 뭐냐면 우리가 10년만 받다 돌아가시더라도 75세까지 받다 돌아가시더라도 100세까지 보증을 해서 나머지 이 25년 동안에 못 받은 금액 있죠. 이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연금은 100세가 넘어가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형인데 보증을 해주겠다는 그 보증은 뭐냐면 받다가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기간 동안의 차액을 상속인들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납부한 연금을 돈 금액을 충분히 수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10년 보증, 20년 보증이었었어요. 그땐 평균 수명이 짧았었죠. 그때는 그런 게 맞았겠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100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100세 보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100세 보증이라는 게 100세까지만 받겠다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신이라고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110, 뭐 108, 109 이때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다라고 하면 8년치를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제일 중요한 건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렇죠. 누가 더 오래 사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은 보증되는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서 보증되는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 대신에 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일하게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보험사밖에 없어요. 현재 금융사로는. 은행이라든지 신탁사라든지 이런 데는 종신형으로 이 연금을 수령하는 게 불가합니다. 예, 보험사밖에 종신형 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보험사들이 연금을 많이 주관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게. 예,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아도 종신연금형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큰 차이가 될 수 있어요. 네. 10년 동안 연금을 나눠받느냐 정해진 금액이 물론 커질 수는 있습니다만 종신형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나한테 유리하고 더 많은 금액 그리고 그 더 많은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나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내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령을 하시게 되고 변액연금으로 70만 원 정도 수령을 하게 되면 추가 저축 없이 보험료 조정 하나만으로 우리가 평생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최소가 100에서 105만 원 정도예요. 그러네요. 근데 저희가 왜 120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서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아마 10년 후에는 이게 12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130이 될 수도 있고. 거기까지 오르면 안 되죠 물가가. 국민연금이 오르는 거고. 올려줍니다. 아니, 국민연금도 물가도 올라갑니다. 물가도 네, 그렇게 해서 10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네. 최소 약 한 3억 8천 만 원 정도를 수령하시게 될 것 같고 국민연금 물가상 인상률을 죄송합니다. 국민연금 인상률이라고 할게요. 네. 인상률을 반영하게 되면 4억 원 이상까지도 수령하실 수 있는 플랜이 되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된다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서 우리 사연자분처럼 미래가 좀 이렇게 화창한 행복한 우아한 노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나 봤는데 진짜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 저축 없이 그렇다고 뭔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더 버는 것도 없이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 요거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낭비를 했어서 그 돈을 손해를 보면서 그거를 결국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 냈던 거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조정을 합니다. 손해가 발생해요. 그러면 손해 결국은 내가 냈던 돈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냈어. 500만 원을 냈으면 300만 원은 돌아오지만 200만 원은 결국 손해라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 아까워서 난 못하겠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내야 될 돈까지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내야 될 돈이 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1억도 더 내야 돼요. 그걸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내야 될 총 금액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지금 보험을 재조정을 하는 것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7천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200만 원을 아끼시겠어요? 7천만 원을 아끼시겠어요?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낸 돈, 이미 쓴 돈에 대한 아까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해라는 부분을 거기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자, 보험을 재조정을 한다. 이 부분을 집중할 때 앞으로 미래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시조새 분들의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시작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히 다시 시작하셔라입니다.
주디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험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은 손해가 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솔직히 2, 3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2, 3천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4억이라는 매달 100에서 120만 원이라고 하는 행복한 연금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예, 그 부분들까지 생각하신다라면 다시 시작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첫 시작보다는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정확한 진단, 정확한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상담받기 전에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정확한 플랜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부터 출발하셔라. 무조건.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